예,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대남기구를 통해서는 연합훈련과 함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8시 1분과 16분 두 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쐈습니다.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는 30km 고도로 동해상으로 2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일 쏜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내일부터는 2부 훈련이 시작됩니다. 북한은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도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을 비판했습니다.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고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 망상하는데 그런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화 분위기나 평화경제라는 말을 무슨 체면에 내뱉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계속해서 발사체를 쏘고 있는 건지 국방부 취재하는 김선미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분석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동안 북한은 발사 전후에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 직전에 낸 담화문을 살펴보면 북한군을 90일 안에 괴멸시키는 이 전쟁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다 같은 불평이 어김없이 담겼습니다. 예. 특히 내일부터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되는 본훈련 중에서도 2부 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부가 방어 위주의 훈련이었다면 2부는 우리가 북한에 반격을 하는 일종의 공격 훈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도 문제 삼았는데 이 북한 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 34조 1천억 원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남한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점점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군요. 네, 오늘 북한 담화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북미 실무 협상은 예정대로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소외시키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건데요.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언급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남북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련은 접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자 우리 정부도 오늘 입장을 냈죠? 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자제해왔는데 오늘 두 차례나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북한에서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공식적인 담화를 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부는 첫 브리핑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북한 담화 수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두 번째 브리핑을 자처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 날 험담을 한 것은 큰 유감이다. 공식 입장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무례한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강경한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절제된 반응을 내놓음으로써 이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로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이제 당분간은 북한과의 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한국과 이 미국 간의 사전 협의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원활하지는 않겠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당장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 대표도 다음 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의 뒷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트윗을 올린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이 연락해왔다고 했는데 북미 두 정상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뉴햄프셔주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고 트윗을 올리자 10분 만에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I put out a tweet. Hey, I'm going to South Korea. If you want to meet for a couple of minutes, let's meet. And I put it out, and he was calling within 10 minutes. I mean, it's the craziest thing. So it's an incredible. 다만 평소 화법을 고려할 때 10분이란 시간이 정확한지 10분 만에 연락할 정상 간 핫라인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만에 답이 왔다고 한 발언은 두 정상 간의 이른바 케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이가 좋고 따라서 앞으로 북미 협상도 잘 될 거란 메시지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하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